최악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3.12%의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의 대표 ETF인 QQQ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0.91%의 실질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S&P 500과 나스닥 100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적립식 투자를 할 거고 주식에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난 시장 수익률로 만족한다. 이런 분들은 S&P 500으로 결정하시고요. 근데 나는 투자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공부를 진지하게 할 거고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원한다. 이런 분들은 나스닥 100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추천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의 결정적인 차이는 수익률과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S&P 500은 그야말로 시장 수익률이고 나스닥 100은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전략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스닥은 S&P 500과 비교해서 금융주가 빠지고 성장주에 더 집중하는 인덱스입니다. 지수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보면 S&P 500은 4개 분기 동안의 이익을 합쳤을 때 순이익이 나야 합니다. 지금 돈을 버는 기업만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스닥 100은 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아도 오로지 시가총액만으로 100위까지 지수에 포함시킵니다. 지금 돈은 못 벌지만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주식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나스닥 100의 변동성이 높은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돈은 못 벌지만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이 기대감이 무너지면 S&P 500 기업들보다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건 S&P 500과 나스닥 100에 매달 $500씩 적립식 투자를 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랜덤으로 돌려서 만번의 미래를 그려본 건데요. 25년 동안의 수익률 분포입니다. 90%에 가까울수록 최상의 결과, 10%에 가까울수록 최악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평균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10%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10% 시나리오에 걸려도 수익이 나는지가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비쌀 때 주식이 막 오르고 주변에서 주식해서 돈 벌었단 소리 들릴 때 그때서야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주가는 거의 고점이죠. 이 시기에 주식을 시작하면 만번의 미래 중에서 높은 확률로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S&P 500의 대표 ETF인 스파이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요. 최악의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3.12%의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의 대표 ETF인 QQQ는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0.91%의 실질 수익률을 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에 QQQ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을 제외하고 실제로 버는 돈은 0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도 수익을 볼 수 있는 S&P 500을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근 나스닥 100의 수익률을 봐라.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훨씬 좋지 않느냐? 어차피 적립식 투자할 거면 장기 투자한다는 건데 변동성이 높건 낮건 안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안 팔면 되긴 하죠. 그런데 저는 중간중간에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성도 일종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한 번이라도 주식창을 더 보게 되고 조정이라도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건 일종의 심리적 비용입니다. 누군가에겐 나스닥 100 정도의 변동성은 견디기 쉬울지 모르나 누군가에겐 멘탈이 흔들리면서 매도 버튼으로 손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변동성을 많이 견디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고 해서 누구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적립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주가가 너무 빠지니까 더 빠질까봐 겁나서 적립을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으면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 성과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자 하는 분들에겐 나스닥 100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변동성을 견디는 능력을 충분히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 등락을 견디는 걸 마치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배짱이다, 담력이다, 그릇이 커서 그렇다, 야수의 심장이라 그렇다 등등. 하지만 저는 이 능력이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선진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미국 경제가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주식이 등락할 때 느끼는 두려움을 마주보고 그 원인을 찾는 마음 챙김까지, 경제에 대한 지식과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평온하게 견디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경제, 나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진지하게 할 의지가 있는 분들에겐 나스닥 100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수익률을 보면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 차트는 10년간 투자한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식으로 10년 단위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파란색이 나스닥 100이고 주황색이 S&P 500입니다. 2000년에 적립식 투자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뛰어난 걸 볼 수 있죠. 게다가 수익률의 가성비도 좋습니다. 샤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감수한 위험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돌아오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내가 1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는데 돌아오는 수익이 0.5라면 샤프 비율은 낮게 나오고요. 1만큼의 위험을 부담했는데 2만큼의 수익이 돌아온다? 그러면 샤프 비율은 높게 나옵니다.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 대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 100인 파란색의 샤프 비율이 모든 경우에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수익이 공짜는 아닙니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변동성도 높거든요.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 100을 나타내는 파란색이 모든 경우에 S&P 500보다 변동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더 높은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 주식, 경제, 나 스스로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이런 분들은 나스닥 100을 선택하시고 이탭 채널을 구독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사놓고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싶다. 시장 수익률로 충분히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선택하시고 역시 이탭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 짓는 게 완벽한 것보다 낫다. 페이스북 COO인 셰릴 샌드버그가 한 말입니다. 완벽한 전략을 찾는 일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수익률 높고 멋진 전략을 찾았어도 그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중에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건 뭘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태비였습니다.